네, 조수진의 경제는 민생이다. 자, 오징어 게임은 세계를 뒤흔들었는데 왜 돈은 넷플릭스가 벌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K컬처라고 하면 아이돌 산업, 연예 뉴스, 젊은 세대에 유행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BTS 공연에서 환호하고 넷플릭스 1위 하면 자랑하고 오징어 게임 흥행하면 국가 브랜드가 올라갔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경제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글로벌 자본은 지금 K컬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먼저 K컬처를 산업 패권의 씨앗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축제, 행사, 관광객 숫자, 공연 성공,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월가와 글로벌 사모펀드는 이미 한국식 생활문화가 세계 소비를 움직이는 플랫폼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봐야 됩니다. 자, 왜 하필 지금 K컬처일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갑자기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느냐? 저는 단순히 이게 BTS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글로벌 경제는 자동차, 철강, 가전,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경험의 소비 시대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소비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떤 삶을 소비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K컬처가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미국 젊은 층은 한국을 따라하기 시작했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K-팝 좋아하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습니다. 미국 젊은 세대는 지금 너무 자극적이고 너무 빠르고 너무 상업화된 문화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K컬처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K드라마는 감정선이 섬세하고 관계 중심적이고 정서적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K푸드는 건강식 이미지가 있고 반려문화, 균형 잡힌 식사, 정성이라는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K뷰티는 화려함보다는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한국 문화는 디테일과 정성의 문화로 소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AI 시대가 올수록 인간은 더 감정과 정성, 경험, 취향, 이것을 소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틱톡 시대가 한국을 밀어 올렸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콘텐츠가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통망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헐리우드 영화관, 미국의 방송사들, 미국의 음반사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넷플릭스 시대입니다. 유튜브 쇼츠 시대입니다. 즉, 알고리즘이 콘텐츠를 유통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국경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굉장히 강해진 거죠. 왜냐하면 한국 콘텐츠는 짧고 강렬하고 감정 밀도가 높고 비주얼 완성도가 높고 빠르게 소비되며 SNS 확산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즉 K컬처는 틱톡 시대에 최적화된 콘텐츠가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순 문화는 단순 예술이 아니라 알고리즘 경제가 됐기 때문이죠. 자, 미국의 포브스는 이미 K-Everything이라고 부릅니다. K-Everything. 이 표현은 단순 유행 분석이 아닙니다. 경제 분석입니다. 포브스는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K-라이프스타일 전체가 하나의 소비 경제 흐름으로 연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 경제지는 감성으로 기사 쓰지 않습니다. 돈 냄새 많고 기사 씁니다. 지금 월가 자본은 한국에서 돈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겁니다. 또
BBC가 놀란 김 한 장의 경제학. 여러분 이 기사 보셨습니까? 최근 BBC 계열 보도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주제가 뭡니까? 김입니다. 그 검은 김, 우리가 매일 먹는 김. 과거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검은 종이를 먹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슈퍼마켓에서는요, 김이 건강식품 코너에 들어갑니다. 왜일까요? 바로 넷플릭스 때문입니다. K 드라마 때문입니다. 틱톡 먹방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한국 김 수출이 2025년 기준 약 1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BBC는 이 글로벌 수요 때문에 한국 국내 김 가격까지 오른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 음식 유행이 아닙니다. 문화가 제조업의 가격 구조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완도 같은 지역 생산 기지가 이제 국내 소비보다는 해외 수요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콘텐츠가 지방 제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K컬처를 소비 운영 체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과거 한류는 콘텐츠 중심이었죠. 드라마 수출, 음악 수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넷플릭스에서 K-드라마를 봅니다. 한국 라면 먹고 싶어지고요. 한국 화장품 검색하게 되고요. 한국 여행 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한국 스타일을 따라하죠. 즉, 콘텐츠가 소비 욕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이 구매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CNN도 아예 K-Everything 시리즈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결국 소비를 지배한다는 것을요. 미국은 이미 100년 전에 성공했죠. 많은 사람들이 할리우드를 영화 산업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할리우드는 소비 경제 운영 체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영화가 하나 나오면 장난감이 팔리고 게임이 팔리고 의류가 팔리고 OTT 구독자가 늘어나고 디즈니랜드 놀러 갑니다. 즉 영화 자체보다는 그 뒤에 소비 생태계가 더 큰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LA 콘텐츠 클러스터, 디즈니 IP 시스템, 넷플릭스 플랫폼, 유니버설 스튜디오, 글로벌 라이선스까지 모두 연결해서 100년 동안 문화 패권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처음으로 비슷한 가능성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BTS 공연 성공 수준이니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자, 우리가 아직도 광화문 BTS 공연 성공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좋아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공연 뒤의 산업 구조입니다. 왜 미국은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하나로 도시 경제 전체를 움직입니까? 왜 라스베이거스는 공연 산업으로 먹고 삽니까? 왜 디즈니 캐릭터 하나가 수십 년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들은 컨텐츠를 금융과 관광과 플랫폼과 도시개발 그리고 소비 데이터, 브랜드 산업까지 모두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아직도 한류 행사 잘됐다 이런 수준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한국의 정치권과 관료 조직의 상당수가 아직도 K컬처를 문화행사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요, 반도체 패권, AI 패권, 플랫폼 패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활 문화 패권 시대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한국 브랜드를 공격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중에 하나인 블랙스톤이 주노 헤어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8천억 수준까지 거론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삼성전자 공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용실입니다. 그런데 왜 글로벌 자본이 움직입니까? 그들은 단순 미용실을 산 게 아니라 K-뷰티 경업 시스템을 본 겁니다. 주노 헤어는요, 전국적으로 180 이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교육 시스템과 K-스타일링 이미지, 게다가 글로벌 프랜차이즈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 관광객 체험 연결,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본 겁니다. 즉 이제 세계 자본은 한국식 생활문화 자체를 투자 자산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졸리비가 한국 브랜드를 쇼핑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필리핀 최대 외식 기업인 졸리비 푸드 코퍼레이션. 이 기업은 최근에 컴포스 커피를 인수했고요. 노랑통닭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 브랜드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들일까요? 그들은 단순 치킨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한국식 외식 운영 모델을 사는 겁니다. 배달 시스템, SNS 친화 메뉴, 젊은 감성 브랜딩, 쇼폼 콘텐츠 연결, 즉 K 프랜차이즈의 운영 자체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도 한류 인기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외 자본은 이미 산업 구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위험한 건 한국이 만들고 해외가 돈 버는 구조.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열심히 만들어서 해외 플랫폼과 자본만 돈 벌게 하는 이 구조가 굳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넷플릭스 돈 벌고요. 유튜브는 광고를 가져가고 틱톡은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한국 제작사는요. IP 넘기고 단기 제작비만 받는 구조가 허다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크게 오른 것은 넷플릭스의 글로벌 영향력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국 청년들과 창작자들이 밤새워 콘텐츠를 만들고 이걸 글로벌 플랫폼이 구독료와 데이터와 광고, 글로벌 고객, 플랫폼 권력 죄다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장작은 한국이 하고 플랫폼 수익은 해외에서 가져가고 이건 장기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K컬처는 단순한 연예 사업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 상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 방시혁 하이브 의장 논란 관련도 그렇습니다. 법적 판단은 물론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자체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국의 엔터 산업은 콘텐츠 수준은 세계 정상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배구조, IP 보호, 투자자 보호, 이해상충 관리, IP 오너십, 계약의 투명성 이런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일까요? 이러한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못한다면 한국은 앞으로 콘텐츠는 만들지만 플랫폼은 못 가진 나라 이렇게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문화창작 하청국으로 될 위험까지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한국 자본시장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미국은 디즈니, 넷플릭스, 마블, 유니버설 같은 IP 기업의 장기 자본이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단기 실적, 분기 실적, 빠른 회수, 부동산 중심 투자 문화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뒤에 디즈니가 될 수도 있는 IP보다는 지금 당장 수익이 나는 자산에 돈이 몰리죠.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미국은 콘텐츠를 미래 소비 지배권으로 보는데 한국은 아직도 연예 산업 이 수준에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저의 지역구인 영종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도는 카지노가 아니라 K-뷰티 플랫폼이어야 된다라는 논평을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자, 영종도 미단시티에 카지노 중심 개발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카지노는 지역에 돈이 남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도박하고 갑니다. 하지만 K컬처 플랫폼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K-뷰티 체험센터, 글로벌 틱톡 라이브 커머스, 인플루언서 스튜디오, AI 다국어 쇼핑 플랫폼, K푸드 스튜디오, 의료관광, 스타일리 교육 등 이런 건 지역 안에서 숙박을 만들고 소비를 만들며 다시 제조와 콘텐츠, 물류까지 올리면서 교육과 프랜차이즈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돈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지역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K컬처는 국가 산업 전략이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K컬처를 문화부 수준에서 다루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산업부에서 다루고요. 국토부에서 봐야 하며 중기부와 관광 디지털 플랫폼 정책까지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단순히 문화 지원을 넘어서 K컬처를 하나의 국가 산업 전략으로 키우기 위한 산업 설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K컬처 산업 컨트롤 타워.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문체부와 관광부, 중기부, 산업부가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K컬처는 콘텐츠, 관광, 화장품, 플랫폼, 쇼핑, 외식, AI 추첨 알고리즘까지 모두 연결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급의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사일로 구조로는 이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헐리우드를 단순 영화 산업으로 보지 않았듯이 한국도 K컬처를 국가급 전략 산업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IP 펀드입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IP, 즉 지식재산권입니다. BTS의 음악, 드라마 캐릭터, 웹툰, 예능의 포맷, 게임 세계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돈을 벌어주는 자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 플랫폼과 자본이 한국의 IP를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국부펀드나 민관 합작의 형태로 K컬처 핵심 IP를 장기 보유, 투자하는 전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판 디즈니 자산을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K컬처 특화 리치와 투자 상품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는 투자하지만 정작 한국 문화상품에는 투자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나 촬영 스튜디오, K뷰티 체험몰,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같은 재산을 묶어서 리츠나 펀드로 만들면 국민들도 K컬처 성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즉, K컬처를 팬덤이 아니라 실제 금융산업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컨텐츠 커머스 결합 특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컨텐츠와 쇼핑이 따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앞으로는요, 드라마를 보고 바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 또는 틱톡을 보고 즉시 라이브 커머스로 연결하는 것, 이런 구조가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콘텐츠 지역, 라이스 커머스, 물류, 결제, 글로벌 배송까지 한 번에 연결하는 특구로 키워야 됩니다. 한국판 콘텐츠 실리콘밸리 같은 개념이죠. 다섯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영종도 K뷰티 자유특구와 같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영종도가 카지노보다는 훨씬 큰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공항과 갔다 온 영종도는 글로벌 관광객, 면세, 물류, 라이브 방송, 의료 관광을 모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K뷰티 체험, 틱톡 라이브 커머스, 인플루언서 스튜디오, AI 피부 진단, K스타일 메이크오버 같은 산업을 집중시키면 영종도 같은 곳은요, 단순 관광지가 아니라 세계적인 K뷰티 플랫폼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외국 인플루언서를 위한 장기 비자 시스템입니다. 지금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비자와 체류 제도가 너무 불편합니다. 오히려 태국이나 두바이 같은 나라들이 글로벌 크리에이터들을 모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K컬처 크리에이터 비자 이런 걸 만들어서 외국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자체가 바로 글로벌 홍보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글로벌 팬덤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드라마를 보는지, 어떤 화장품을 사는지, 어떤 나라에서 어떤 K푸드를 좋아하는지 이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밖으로 이 데이터들이 모두 다 나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틱톡, 유튜브가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데이터를 하나도 축적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팬덤 소비, 콘텐츠 반응, 상품 구매, 관광 흐름까지 연결하는 한국형
글로벌 팬덤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K컬처가 단순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필요한 거는요. 지원금 몇 억 더 주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K컬처를 금융가, 플랫폼, 관광, 데이터, AI 그리고 글로벌 소비와 지역 경제로 연결하는 산업의 설계입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10년 전의 사람들은요. BTS를 그냥 연예 뉴스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가는요. BTS를 글로벌 소비 플랫폼의 시작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상품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미국은 헐리우드로 세계 소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요. K 라이프스타일로 세계 일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AI 시대에도 결국 인간은 문화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생활 문화를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인 겁니다. 10년 뒤에 한국의 가장 비싼 수출은 저는 자동차가 아니라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렸습니다. 하지만 K컬처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프리미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자본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K컬처를 연예 산업이 아니라 글로벌 생활문화 플랫폼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 아직도 축제와 행사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BTS 공연 한 번이 아닙니다. K컬처라는 거대한 무형자산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산업 가치로 만들 것인가, 그거를 설계하는 겁니다.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2.0 부활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문화강국을 넘어서 생활문화, 경제강국으로 갈 수 있는 역사적 기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또 보여주기 행사로 끝날 것인가? 이제 선택해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조수진의 경제는 인생이었다. 오늘도 정치, 경제, 안보까지 참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AI 반도체 패권 전쟁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집값, 세금, 정책, 권력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도 참 답답하게 느끼게 되네요. 그래도 결국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깨어있는 국민과 건강한 상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조수진 정통 우파TV가 그 길을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모두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오는 한 주도 흔들리지 말고 중심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수진 정통 우파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